선생님들? 네, 녹화까지 하신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화면 공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네. 저는, 지금 수업 코칭 연구소 그 미디어 팀장이랑 저희가 뭐 지부 개념이 원래는 없었는데 지부 비슷하게, 예, 느슨한 지부 느낌으로 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대전, 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교훈교사에서 교직문화 개선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규철 소장님, 저는 이제 소장님이라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저희 이제 수업코칭 연구소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김성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짧지만 제가 이렇게 전학공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학공에서 쭉 이제 미디어 팀장으로서 수업을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기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기록할 수 있을까, 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아마 평소에 이제 이규철 소장님께서 많이 다뤄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고 대전 팀에 좀 국한된 조금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크게 챕터 3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 성찰과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성찰을 위한 수업 기록, 그리고 수업 나눔을 더 잘하기 위한 메타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가볍게 좀 풀어볼 텐데요. 1시간 정도 이야기할 거고 중간 끝나고 이제 김성준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시고 채팅 중에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면 김성준 교수님께서 마이크 켜고 들어와 주시면 그때그때 이렇게 소통하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교직 경력이 이제 15년, 6년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원단체라고 하시는 곳에 상근자로 파견 와 있어서 코로나 1년 차 때는 학교에 있었고 작년과 올해는 이제 요 교원단체에서 여러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업 성찰과 공동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혁신교육으로 대학원까지 오실 정도면 사실 이제 뭐 여러 담론이나 전학공 얘기죠. 사실 이제 수업 성찰, 수업 성장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이 전학공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 선생님들이 이제 더 많이 공부하시고 아실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고민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뇌피셜이고 근본 없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 뭐 가감하게 뭐 DM으로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힐날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 이야기 조금 하자면은 저는 2011년도 그쯤부터 대전에서 지금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행복한 수업 만들기라는 그 학교 밖 전학공에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4, 15, 16년도에 대표를 하고 작년부터 다시 또 어떻게 하다 대표를 하게 됐는데 전학공 뭐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남자 중에 이제 뭐 총무나 대표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하고 뭐 젊다는 이유, 뭐 남자라는 이유 뭐 이런 걸로 대표를 하다 보니까 또 뒤에서 끌려갈 때하고 또 앞에서 끌고 나갈 때 또 마음이나 느끼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밖 전학공 하나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지금 한 12, 13년째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빡세요.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수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작업이 처음에는 왜 하는지도 몰랐고 크게 이제 의미 부여도 안 되는데 10몇 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하루 홈트나 헬스장을 가고 안 간다고 해서 사실 우리 건강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10년 한 분과 헬스를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집에서 뭐 먹고 누워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랑은 근육의 질적으로 몸이 다르잖아요. 약간 좀 제가 이제 뭐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것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전학공이나 뭐 혁신교육이나 뭐 혁신학교 담론을 할 때에 그런 가장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뭐 전학공이나 학교 내 어떤 수업 성찰 모임 딱 갔으면 거기 이제 혁신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이제 뭐 집에 가까워서 썼다거나 여러 이제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오신 분들은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 말도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틀린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이게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 이 대전의 이 수업 코칭 연구소와 연결돼 있는 이 전학공에 십몇 년 동안 활동을 한 나와 하지 않은 나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한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이제 과연 이제 교사의 성장을 돕는 국가적인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일정 연수 정도밖에 이제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연수 두는 시간 돼 있는 거 외에는 교사의 성장을 좀 구조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이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하다가 또 하다 안 하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군대 있을 때 그 야간 행군 하던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밤 동안 40km를 간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제가 이제 외갓집이 논산인데 행군하다 보니까 저희 외갓집 마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봤더니 그 외갓집 어렸을 때 진짜 오기 싫었던 그 외갓집이 이제 무서웠어요. 밤에 외갓집 오면 그 논산훈련소하고 가까워가지고 총소리 야간 사격 때문에 막 너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를 막 걸어가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무서워했던 그 소리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제가 막 야간 사격하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 행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가면 절대 이제 40km를 돈 얼마 준다고 해야 갈지 모르겠는데 거의 못 간다고 봐요. 40km를. 근데 이제 여럿이 가니까 힘들어도 이제 가는데 조금 전학공이나 이런 수업 성찰, 교사 성장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조금 그 군대에서 여럿이 행군하는 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대전의 그 활동들을 살짝 제가 이제 좀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지금 22년도까지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분하는 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각 교육청별로 공모 교육 그 공모 연구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뭐 1년에 200이나 300 지워주고 이제 뭐 보고서를 내라던가 뭐 특정의 그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초반에는 저희 이 연구회가 이렇게 교육청에 소속된 연구회로 좀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는 2017년 한 5, 6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행정으로 저희의 본질보다 이제 한 10월, 11월 되면 그거 막 보고서 쓰고 막 행정적인 그 증빙 서류 하다가 한 두 달은 진짜 뭐랄까요? 진짜 본질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보고서 쓰다가 시간이 너무 이제 쫓긴 이렇게 빠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데에서 이렇게 뭔가를 공모해서 하는 쪽으로 하지 말자. 오히려 그 2, 300을 우리 회비 보통 한 저희 대전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명 정도 모이시는데 뭐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본질적인 그런 활동을 하자 해서 자율 전학공이 됐고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소속된 연구회였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동력이 떨어지거나 돈까지 내면서 할 어떤 그 구성원들이 없을 때는 어디 그런 공모 연구회가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런 거 없이도 동기부여가 이미 돼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좀 준비된 팀은 자율연구회로 가는 게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13년도부터 수업을 이제 결국은 성찰이란 건 어떤 자료를 보고 교사 개인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개인 수준에서는 내가 내 수업 대충 찍어가지고
진짜 괴롭죠. 내 수업을 그 목소리부터 마음에 안 드는 그 수업을 1시간 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40분을 온전히 내 수업을 보기도 힘든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입체적인 피드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옷 잘 입고 거울 보는 듯한 수준의 어떤 피드백이었다면 이제 좀 입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려다 보니까는 동료 교사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학생들의 인터뷰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촬영을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또 박윤환 쌤이라고 계신데 저하고 그때 이제 젊고 결혼 안 하고 있어서 둘이 이제 30만 원짜리 삼성 그 캠코더 사가지고 막 찍고 다녔었는데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퀄리티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딜레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하고 요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어떤 변천의 과정들을 투파티심을 잡는 분이 많아. 일부러. 네, 변천의 과정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나눌 수업을 하고 수업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이 도대체 이게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목적지로 딱 정해놓은 대로 가고 있냐를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수업을 찍고 수업 나눔이 이제 느낌인 거죠, 되게. 좋았다, 나빴다, 뭐 아니면 이거 좀 너무 피상적이었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의 것인데 수업 나눔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수업 나눔 프로세스나 방법론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게 되는 수준까지 좀 왔어요. 그게 이제 초반에는 2016, 17, 18이 때는 수업 나눔을 전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말을 좀 하면 기침이 나오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걸려서 우습게 여겼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아예 수업 나눔하는 것 자체도 이제 영상으로 기록해서 그걸 다시 보면서 깊이 있는 나눔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죄송한데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이 계속 계셔서 저기 호스트가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카이브 시대죠. 이제 잘 사진이나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하나 뚫어서 계속 아카이빙 하고 있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수업코칭 연구소 채널을 따로 안 만들었고 제가 이제 촬영이랑 편집을 도맡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거다 어쨌다 생각을 못하고 제 개인 채널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일부 공개로 비공개로 올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유튜브가 명확해졌어요. 저작권이 있으면은 그걸로 수익이 나면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다 넘어가는 구조인데 그 과도기 때 그게 이제 안 넘어가고 신고하면 계정이 정지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음악 몇 개 꽂혀가지고 몇 개를 올렸다가 그게 경고 먹고 제가 2012, 3년도부터 수업 저희 전학공 영상으로 담아놨던 모든 저기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유튜브 고위 관계자 아시면 저 소개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좀 계정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이거 2014년도부터 제 개인적인 수업이랑 저희 전학공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 다 찍어서 되게 날 것 그대로 막 올려놨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되게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날라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수업코칭 연구소라는 이제 브랜드 채널을 하나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카이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활동을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나 담론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배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이제 수업을 기록하는 쪽에서 느꼈던 어떤 시행착오를 나누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공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론적인 어떤 토대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 되는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밖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교육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교육청에 소속된 어떤 전학공을 꾸릴 것인가, 아니면 자유공동체를 꾸릴 것인가, 그리고 동교과로 공동체를 꾸릴 것인가, 아니면 범교과로 꾸릴 것인가, 아니면 학교급도 지금은 저희는 이제 범교과의 학교급도 연계된 공동체인데 각 어떤 그 형태별로 모임의 성격이나
좀 지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에 거부터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건 롱런 하려면 학교 밖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그리고 학교 내는 학교 밖 공동체에서 계속 이렇게 임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쌓여 있는 것들을 학교 안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학교는 계속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적 구성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인사 전보를 가면서 해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오히려 일정한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내가 진짜 마음에 맞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랑 꾸준히 가면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뭐랄까요? 시행착오 끝에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거고, 교육청도 아까 그겁니다. 전학공 초에는 조금 이렇게 어디에 소속돼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뒤쪽으로 가서 거기가 이제 견고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자율공동체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학교급이 뭐 같은 초등이나 뭐 중등끼리 모이는 것도 좋은데 연계해서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교사로서 얻게 되는 통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 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얻게 되는 교사로서의 통찰이 있고, 아, 애들이 이렇게 오니까 나는 좀 이런 방향으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고등학교 수업 보면은 아, 고등학교 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중학교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줘야 되겠네.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학교급이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학교 밖 공동체에서 속해 있고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안에 수업 공동체를 세우는 식의 어떤 조금 요즘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망하기가 더 쉬워서 뭐 1년 잘 되고 그 다음에 망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망하는 애는 이제 학교 밖 공동체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이렇게 조금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혁신 학교에 있는 학교는 그나마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조금 명분이 있는데, 일반 학교는 이제 명분도 없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챕터 2 하기 전에 제 앞에 죄송한데 선풍기가 이제 잠깐 끄고 오겠습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기침이 더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교사로서 이제 각자 도생해야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는 또 멀리 못 가서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뭐를 할 거냐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업을 보고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수업을 이제 같은 학교여도 내가 수업이 있으면 그 선생님 수업을 못 보죠. 다른 학교면은 그 선생님 수업 볼 때마다 출장을 가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유별 떤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무조건 한 소리 들어요. 한 두세 번 가다 보면 네 번째부터 이제 바로 피드백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다가 이제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찍다 보니까 또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또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혼자서도 쉽게 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조금 알게 됐는데, 그런 것도 조금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수업 성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텍스트로 기록을 남기는 거겠죠. 뭐 내가 수업하고 나서 성찰 일기를 쓴다던가, 학생들 설문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디오는 이제 녹음만 해서 이제 여기 가슴 이런 데다가 녹음기 쪼매난 거 이제 꽂아가지고, 혹은 핸드폰 이제 목걸이 같은 거에다가 녹음 기능 하면은 내 입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음이 생각보다 잘 돼요. 요새 또 핸드폰 성능이 좋아서. 그리고 그거 이제 퇴근길에 그냥 틀어놓고 가보는 거예요. 네. 그거 자체도 사실 이제 되죠. 예, 수업 성찰이 사실 되는데, 좀 더 제대로 하려고 했던 이제 영상으로 남는 게 필요한데, 가장 기본은 수업 자체를 이제 영상으로 남기는 거고, 좀 더 입체적으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목소리도 좀 담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수업 전과 후에 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팀에서 예전 영상이나 요즘 영상 좀 보면서 어떻게 조금 기록을 했었는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저희 팀이 이제 활동했던 여러 영상들 짧게 편집했던 건데요.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이 첫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핸드폰에 액정 있죠? 액정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반 전체랑 나눠보고 싶은 질문을 누가 한번 해줄 사람? 민지. 네, 유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고 있어. 힌트를 주면요. 자, 요거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오는데 반환점을 중간에 거쳐요. 자, 그럼 이 거리를 할 때 우리가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네, 뭐 하고 있는 중? 우리말로 정리해 보시면 네, 큰 거에다가 옮겨 적어주세요. 딱 돌아서 이렇게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둘씩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명현이는 오늘 수업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어떤 게 있어요? 카피라이트 쓰는 카비라이터 쓴 게? 아, 친구의 좋은 점을 나눴어요? 광고. 아, 광고의 좋은 점? 평소에도 질문을 자주 하는데 친구들한테 질문할 땐 좀 뭐 재밌는 질문은 처음에 이야기하라고 많이 했을 때는 이제 국강이가 막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희끼리 대화할 때는 저희의 생각 같은 걸 막 공유할 수 있으니까 뭔가 더 괜찮아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자연스럽게 익혀보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혹시 틈이라도 생길까 이렇게 메워가시면서 빚어가시는 게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권연아 선생님과 같은 빛깔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미 넉넉한 것 같다. 수업이 포근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뭔가 달라들어서 안기고 싶은 그런 느낌의 수업. 이게 되게 커요, 격차가. 그래서 한 번에 다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다 수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못하니까 니는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해 이렇게 하면은 더 자존심 상해서 더 안 해버려요. 조금 마음이 상했다,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업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이렇게 한번 서정적으로. 애들한테 무심한 사람이고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그게 수치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무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친구를 찾아라 그 부분에서요. 이제 친구를 관찰했던 내용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고, 또 이름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서로를 칭찬해주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타인 존중하는 그런 덕목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성장하는 수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조금 단련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 이렇게 했고 또 수업 전에 인터뷰 같은 것들도 해서 서로 공유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잠깐 다 풀로는 안 볼게요. 네.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음악이라는 과목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을까? 정서적으로 어떻게 음악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에 대해서 본인이 수업을 공개를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공개하는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어떤 그 서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수업을 준비하셨구나를 보고, 요 인터뷰 짧게 5분이죠. 그 수업 보러 오는 5분 사이에 요거를 보고 이제 수업을 보시면 수업이 좀 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2010
20년도에 대한 수업을 제가 이제 공개했었는데 그때 제 수업을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또 인터뷰했던 거거든요.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체육교사로 13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2020년 10월 23일 6교시에 3학년 9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수업 흐름은 처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안내해주고 그 이후에 평가 기준 같은 거 좀 알려주고 플랭크 이제 남자 여자 기준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종 점검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온라인으로 치어리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수업 올리면 학생들이 되게 안 보더라고요. 그냥 틀어놓고 놀고 게임하고 이래가지고 온라인 수업에서 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따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보고 제 수업을 이제 보시던지 아니면은 그 수업 촬영한 걸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셀프로 이제 핸드폰 놓고 수업 촬영했던 건데 뭐 이런 얘는 진짜 잘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플랭크를 처음에 했다가 그 온라인에서 했던 수업 애들이 너무 안 봐서 학교 온 날 다시 온라인으로 했던 거 다시 복습해주고 수행평가해야 되는 배그스 타입 수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터뷰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입체적으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어떤 이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래서 프로축구 선수나 프로야구 선수 같으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도 너무 잘 올라오고 주변에 코치도 있고 도와준 손길이 많은데 교사는 그런 손길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학공 안에서 서로가 코치가 되어주고 서로가 비디오 분석원이 되어주는 그런 좀 개념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볼 때 아, 내가 몰랐는데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내 수업에 대해서 또 깊이 성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저희 팀의 특색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학생 인터뷰 따는 거 그리고 수업 전에 이렇게 교사 인터뷰 그리고 수업 후에 교사 인터뷰를 해서 그 수업을 보는 선생님들이 더 깊이 있는 수업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자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초반에는 좀 이런 쪽에 1번의 텍스트 기록을 좀 많이 했다면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객관적이고 선명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 기록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이제 학생 수업 후 설문제 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수업은 땡땡이다 하면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 반에 한 20, 30명 되니까 이거 20, 30점 그 선생님한테 줘요. 그러면은 이제 나름 이제 선물이라면서 주는 건데 이제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수업 전 성찰지라고 해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수업 전에 본인이 느꼈던 어떤 뭐 이번 수업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한다. 평소에 어떤 걸 고민을 많이 한다. 예. 수업 나눔에서 가장 조금 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 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거를 근거로 수업을 볼 때 그 선생님을 평가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맥락적인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수업을 보고 수업 나눔에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 선생님인데 이 역할놀이가 과연 효과적일까?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즐거워하는 것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텍스트 기록으로 좀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영상 기록으로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영상이 이겁니다. 수업, 교사, 그리고 학생 인터뷰, 그리고 아까 나눔까지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봤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기록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아마 이제 혁신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혁신학교에 가다 보면 수업을 또 이렇게 찍어서 기록할 일이 많을 텐데 아까 거는 2017년도나 그 저희 팀이 중반기 성장기에 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요 정도까지 갔어요. 처음에 이제 보통 수업 찍으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요 뒤에다가 카메라 하나 놓고 요걸로 찍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녹화를 할 때
수음된다고 하죠. 수음은 되게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마이크에서 가까운 소리가 잘 들어오고요. 마이크에서 멀리 있는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문제는 카메라 여기 캠 1 하나만 놓고 촬영을 한다면요. 내가 교탁 근처에서 교사가 있는데 애들이 나보다 더 가까운 마이크에 가까운데 이게 잡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는 어떤 소리가 잘 수음이 안 되고 애들 막 이렇게 책상 두드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지들끼리 잡담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수업 성취를 위한 그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는 영상이 담겨요. 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딜레마는 그거였어요. 이거를 소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까? 지금이야 이제 많은 장비들이 나왔지만 그때 이제 2010년도 초반만 해도 그 싸구려 30만 원짜리 캠코더에는 무선 마이크도 이제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는 그냥 포켓에 핸드폰을 넣고 거기에 이제 목소리를 따가지고 영상에다 입히는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문적으로 팀을 이뤄서 아예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뒤쪽에 2개 놓고 앞쪽에 하나 놔서 요 캠 2는 이제 학생샷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수업에 언제 집중하고 있고 언제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집중하지 않는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어떤 맥락적으로나 어떤 그 방법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성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백종원이 골목식당 나와서 그 거기 사장님들을 혼내키거나 토론할 때 보면 저는 이제 교사로서 또 직업병인데 그 수업 나눔할 때 어떤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그 이렇게 설문지를 식당 그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쓰게 하는 사장님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백종원이 음식 남긴 거 보면 되지 뭐 그 설문지 쓰려고 하냐. 음식 안 남았으면 너 잘했다는 거고 음식 많이 남았으면 근데 그 사장님들이 장사 안 되는 집 사장님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음식을 남기고 가면 음식이 맛이 없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배불렀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애가 졸리면 애가 이렇게 캠 2를 통해서 봤더니 많이 졸고 있어. 그럼 내 수업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피곤했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 캠 2만 잘 봐도 수업 성찰을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 애들 목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전에 애들 표정을 잘 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수업 성찰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좀 경험적인 어떤 그런 게 쌓였고 이제 수업 기록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제 영상 촬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180도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을 하나 걷을 때 한쪽으로 몰아서 카메라를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합쳤을 때 좌우가 반대가 되면서 그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나눴으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잘 보시면 역광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창문이 있어서 밝다 그러면은 이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쪽에서 저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하면 밝은 쪽에 있는 빛을 받아서 하니까는 이거는 뭐 이쪽에 해도 되고 이쪽에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게 이렇게 구분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180도의 룰로 봤을 때 앞뒤로 잘라서 뒤에다 배치한다던가 앞에다 배치한다던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실 특성상 앞에 이제 그 TV나 칠판에 판소하는 것도 봐야 되고 애들의 표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뒤로 자르기보다는 좌우로 잘라서 한쪽에 비치하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혁신학교 가시거나 내가 어떤 전학공에서 수업을 담아야 될 때 할 때 반을 잘라가지고 한쪽에 좀 이렇게 카메라를 비치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될 때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 역할 분담이 분명해요. 제가 이제 모든 촬영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 가서 뭐 그 1시간이지만 잠깐 가서 촬영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팀에 촬영해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장비도 되게 비싸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요새는 핸드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셀프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교탁 앞쪽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게
이렇게 바라보게 하나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쪽에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해서 요거를 이제 싱크를 맞추면 제법 의미 있는 수업, 자기만의 수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화질이랑 음질이 굿이에요. 예, 요새 왜냐면 핸드폰 보시면 알 텐데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단점은 편집을 해야 돼요. 요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수업 나눔을 저는 이제 저희 팀에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혁신학교나 수업 나눔을 막 시작하려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수업 나눔을 한번 진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 학교 가서 미리 사실은 수업을 찍어 놓고 그 수업을 보면서 수업 나눔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기 전에 그 학교를 못 가게 될 상황이 있으면 이걸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여기 반 잘라서 한쪽에다 몰아주시고, 예, 앞쪽에 핸드폰 하나에서 학생들 보이게. 뭐 다 보이면 좋은데 요새 핸드폰 이제 광각까지 비춰서 광각하면 애들이 다 나와요. 예, 그렇게 하고 뒤쪽에서 또 이렇게 하는데 뒤쪽에는 너무 광각하지 말고 TV에서 칠판까지 잘리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광각이면 TV에 어떤 게 있는지, 판서를 뭘 하는지 수업을 보는 선생님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영상을 촬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육하 원칙에 맞게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으로 쓰면 읽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게 무엇을 위한 글인지 분명해지는 것처럼 영상도 육하 원칙에 맞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이려면 요 뒤에 있는 영상이 너무 광각으로 보기보다는 이쪽 끝이 TV 끝, 이쪽 끝이 칠판 끝에서 여기가 잘 보이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수음이라고 했는데 영상을 2개 찍으면 요 핸드폰에도 수음이 되고요. 요 핸드폰에도 수음이 돼요. 근데 교사는 보통 요 교탁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에서 가까운 소리가 깨끗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교탁 주변에 있는 목소리가 상당히 깨끗이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영상을 보면 상당히 마치 무선 마이크를 찬 것처럼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이 담겨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청해서 핸드폰을 찍은 걸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제 편집했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직업을 위해 소연아. 네, 지금 보면 지금 촬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보는 편집이 좋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받았을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잘랐을 때 영상이 더 이제 구성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담으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네, 지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기 이것도 설명해 드리려고 뒤쪽에 있는 캠으로 잠깐 오디오를 살려봤어요. 앞에 있는 요걸로 죽여놓고 뒤쪽에 있는 오디오 살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즐겁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학습 확인, 학습 목표 확인, 연구 중점 확인, 그리고 학생 중심 활동, 산을 오르는 활동. 이 전에 소리 들으면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해요. 막 이런 소리, 그리고 막 그 애들이 이제 막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영상은 오래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데 소리가 안 좋은 영상은요 귀가 아프고 나중에 두통이 와서 40분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수업을 성찰을. 그래서 생각보다 화질보다 음질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 수업을 성찰을 해서 끝까지 보시려면. 네, 그래서 아까 거는 조금 귀가 아프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 지금 앞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요걸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요거에 들어오는 소리 어떤 거 한번 볼게요. 활동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죠? 네. 그리고 차시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다만 오늘 모둠 활동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업이 굳이 그 자기네 팀에서 누가 전문가가 따라가지 않아도 상당히 그래도 나름 준수한 영상을 계속 아카이브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요거 수업 하나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매년 한 학기 수업을 하나씩만이라도 저장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한 5년, 10년 쌓이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진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교사로서 쉽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번만이라도
내 수업을 이렇게 찍어서 계속 그냥 비공개라도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여나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제가 최근에 더 이제 편집도, 이거 편집하는 방법도 어려워서 제가 사실 수업 코칭 연구소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2개로 분할했을 때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져가지고 합친하는지 이것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줄여서 네. 더블 클릭 0. 이게 지금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인데 메모 좀 해두시면 좋아요. 내가 영상을 배울 건데 무료 프로그램 중에 좋은 걸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 쓰는데 무료 프로그램 중에는 다빈치 리졸브 무조건 하세요. 네. 뭐 어줍지 않은 거 하지 마시고, 튜토리얼도 유튜브에 너무 많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배우시면 되고, 거의 준 프로그램으로 다 쓸 수 있고, 이거 실제로 프로들도 쓰는 그 어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2개를 항상 얘기하죠. 박수를 치라고. 박수를 안 치면 이거 진짜 거의 못 맞힌다고 보시거나, 이거 박수를 치는 이유는 2개 영상이 싱크가 안 맞으면 그 싱크 찾다가 죽어나가요. 그러니까는 왜 그 예능 보면 카메라 한 20대 돌아가거든요. 그거 이제 싱크 맞추려고 처음에 박수 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업도 2대 이상 카메라 돌리시면 진짜 중요한 게 박수 치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거기 처음에 박수 치는 데다가 맞춰놓고 수업을 편집을 하면 되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 수업 2개 찍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것부터 막힌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계속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줌을 이용해서 아예 셀프 녹화를 해버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탁에 노트북 하나에다가 호스트를 줌을 잡아버려요. 그렇게 하고 내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옆반 선생님 핸드폰을 잠깐 빌려가지고 여기 이제 다 연결해버려요. 호스트로.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교탁에 있는 것만 아까 봤듯이 수음을 요걸로 해야 되니까 교탁에 있는 걸로만 음소거를 풀어놓고, 나머지는 오디오를 다 이제 음소거 해놓을 건지, 요거 뒤에 있는 건 아예 오디오를 끊어놓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해놓고, 호스트는 이제 이 노트북에 웹캠이 있으면 웹캠 방향을 이제 내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춰놓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칠판이나 TV 쪽에 이렇게 보이게 해놓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해 이제 그 수업 촬영 갔다가, 저는 수업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줌으로 또 한번 해봤어요. 이걸로 줌으로 수업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선생님, 이거 이제 제가 찍기만 하면 또 세팅하는데 좀 선생님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초반에 한 2, 3분 설명하는 영상과 뒤에 녹화된 영상을 합쳐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수업을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로 해서 편집을 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편집하는 방법도 어렵고 촬영도 따로따로 해서 그걸 합쳐야 돼가지고 싱크도 맞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돼야 이제 수업을 좀 입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줌을 통해서 노트북 한 대로 호스트를 잡고, 그 노트북에 달려있는 기본 캠이 칠판을 가리키게 하고, 그 나머지 세대를 적당히 배치해서 줌 녹화 기능을 통해서 수업을 입체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오늘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수업이 어떻게 녹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맨 뒤쪽에 왼쪽에 이렇게 줌에 접속한 핸드폰 하나를 앞을 보고 바라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 핸드폰으로 비춰지는 화면인데 전체가 보이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칠판과 TV가 좀 잘 보이게 좀 더 가까운 쪽에 하나 또 핸드폰을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면 교탁에 저 맥북 있죠? 저게 지금 줌 호스트 있는 적이고, 요거는 교탁에서 앞을 바라보게 해놔서 학생들의 표정이 좀 잡힐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또 음소거는 요것만 풀어놔 가지고 선생님이 보통 이 교탁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 교탁 근처에 있는 핸드폰으로 수음될 수 있도록
해서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줌을 통해서 했을 때 수업이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안중근 시리즈 오늘이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지난번에 그림책을 제가 읽어주고 워드클라우드 작성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몇 가지 좀 독특한 작품들이 좀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 벼라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디자인이 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줌은 여기 이제 녹화할 때 시간이랑 이게 또 찍혀요. 그래가지고 또 요거는 또 장점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면은 노트북이나 패드는 옆에 잘리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설정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임을 확인시키려고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줌 설정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옆에 살짝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노트북으로 찍은 건데 노트북은 이렇게 풀 화면인데 핸드폰은 옆이 좀 잘리는 게 설정 탓인지 아니면 이 줌이라는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접속했을 때는 일부러 핸드폰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거나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줌으로 했을 때 이제 조금 장단점은 유료 기능이 아니면 40분 제한이 이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는 40분이 넘기 때문에 수업을 조금 여유 있게 미리 켜놔야 되고 끝나고 좀 이따가 끄기 때문에 40분 하면 이제 수업이 중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아쉽고 화질이랑 음질이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캠을 이용해서 내가 수시로 노트북의 웹캠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비출 수도 있어요. 네, 그 웹캠 길이가 길면 아예 이렇게 들고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편집이 불필요하죠. 편집을 그냥 줌에서 알아서 싱크를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좀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수업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팀이 없다면 이렇게 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좀 느낌이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쫓아가서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영상을 요즘 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요 멜빵으로 해서 여자쌤이 지금 이렇게 고프로 지금 끼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수업을 찍으면 요 정도의 퀄리티로 찍고 있어요. Other video clip. Okay, the story name is The Prince and the Pauper. Okay, look at your book to page 56. 56쪽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서 풀화면으로 때리고 하나는 선생님 쫓아가고 수업 성찰할 때 선생님을 또 집중해서 보는 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뒤쪽에 이제 애들을 담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의 이렇게 조별 활동 하다 보면 카메라 각도가 안 나오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개관순시 하실 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상체 쪽에 고프로를 달면 그 애들과 사적인 대화하는 것까지 다 잡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최근에 고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일반 학교에서 매번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십몇 년 하다가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좀 나아야 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요렇게까지 왔고 지금 내년에 하고 싶은 건 이제 360도 카메라를 조금 설치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360도 카메라 하면 그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제가 이제 그 아시죠? 그 공간을 내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냥 방법적으로는 또 회원분들한테 신선함을 주는 게 또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전학공 모임 할 때. 그래서 한 번에 엄청 많이 가려고 하기보다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뭐 프로세스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계속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수업 영상을 기록을 했을 때 이제 수업 영상을 가지고 수업 나눔을 하게 되죠. 수업을 보고 그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지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수업 나눔을 반복하다가 느끼는 것은 수업 나눔이 휘발성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하고 서로 잊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냥 뭐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중학교 때 떠올리면 뭐 좋았지 뭐 약간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고 넘어가는 식의 느낌. 그러니까 그때 뭐 수업 나눔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업 나눔도 좀 찍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수업하신 분한테 그 수업 나눔한 거가 휘발되지 않고 이렇게 보관될 수 있게 주는 것도 수업 성찰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선생님이 언제 다시 볼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저희 대전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수업 나눔하는 것들을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선물로 제가 드렸어요. 선생님 선물입니다 해서 편집 되게 공들여서 했어요. 거의 뭐 준 예능처럼 해서 듣다가 나중에는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수업 나눔을 진행해 가시는 선생님들이 전에 수업 나눔했던 걸 보고 들어오면 아 수업 나눔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해서 가이드 역할도 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록을 텍스트든 오디오든 영상이든 해놓으면 쓸모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2016년부터 이 수업 나눔 영상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면 수업 나눔이었고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이 각자 자기가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어떤 모임은 제가 봤을 때 중추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 에너지를 좀 흘려 보내는 게 조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각자 집에 있으니까 수원지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 물로 치면 수원지가 없어서 그냥 오히려 조금 이 피로도는 높아지고 온라인에 집중력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팀은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거리두기 할 때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자, 수업 진행자, 그리고 스텝으로 도와줄 사람 한두 명은 모여서 거기가 이제 수원지가 돼서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흘려 보내는 식으로 조금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한 학기를 전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 모임이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는 감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요거 한번 수업 나눔 2016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찍었던 영상, 수업 나눔 영상이랑 21년도부터 찍었던 영상 짧게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수업 공개해 주시는 구종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이루어진 수업이잖아요. 학군의 아이들 상태는 어제 밤 2시, 3시에 잤어요. 학원 갔다가 와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 상태가 지금 몽롱한 상태인데 수업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좀 뇌도 좀 깨울 겸 꼬마 출석 활동 좀 하고 수업 들어가는데 교과서 낭독하며 읽기를 올해 주요 역점 과제로 해서 낭독하면서 읽게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반에서 5명에서 뭐 이 정도가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영상에 대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데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수준이 방금 읽은 내용들을 자기 말로 표현하기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두엽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낭독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낭독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보가 읽힌 게 내 하부 뒤쪽에 이제 시신경에서 전두엽으로 옮겨져서 그걸 해석을 해서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요 프로세스가 애들이 가늘어요. 그걸 좀 두텁게 하고 앞에서 발표하는 부분은 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외워서 발표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 소감문을 작성을 하는데 뭐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많이 극복됐다든지 자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웠다든지 이렇게 노력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되게 뜻깊게 들었고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그 처음 시작할 때 꼬마 출석부 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으로 해서 근데 이제 10분 동안이나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10분이나 그 하시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느끼는 건데 제 1교시를 제일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니까 이게 좀 뇌를 깨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친구들을 알아가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큰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석부는 학기 초에 이제 좀 공들여서 몇 명 알고 사실은 몇 개 질문하고 누군지 드러나면 선생님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해요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고마 출석부에는 철학이 있어 하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업 코칭과 같은 거죠. 꼬마 출석부는 저도 사실 많이 시도를 좀 해봤는데 그게 방법으로 시도했을 때랑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시도한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명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 다른 분들도 수업에서 의미 있었던 지점들 같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내내 종이쌤이 되게 묻어놨어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활동인데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삶이나 그 색깔이 어쩔 수 없이 수업에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업이. 근데 평소 제가 알고 있는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람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성품이 수업에 그대로 다 드러나서 뭔가 말할 수 있고 들어주시고 다른 친구 거 얘기 듣고 또 궁금해하고 발표하고 나가보고 앉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고등학교인데도 일어난 것 같아서 신기했고 활동에 의해서 수업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종이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의해서 활동들이 이용돼서 활용된다는 느낌을 되게 받아서 따뜻한데 지적인 수업. 뭐 스스로 뭔가를 계속 시켜주셨는데 꼬마 출석부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쓴 것이고 그리고 낭독하는 것도 스스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3분의 1 정도 밑줄 치게 하고 학습지도 스스로 채우게 하고 발표도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골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수업이 전체적으로 학생이 주인이 됐다.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섬세한 배려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발표를 할 때도 저는 수행평가라길래 와 대박 저런 것도 수행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다 하시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예습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신 거잖아요. 과제를 느리게 하는 학생한테는 예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발표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정말 섬세하다. 그리고 질문 주차장도 칠판에 오른쪽에 써 있었는데 거기서 좀 되게 섬세한 배려다 저거는. 질문을 내성적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감히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섬세한 배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막 칭찬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참 박수와 격려가 가득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게 오프로 대면에서 할 때 아까 얘기했죠? 수업에서 저희 수업 코칭 연구소 뭐 배움의 공동체나 뭐 또 여러 그 연구 단체에서 각자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수업 코칭 연구소는 이해격려 직면 도전이라는 4가지의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데 이게 하고 휘발되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수업자한테 제가 링크를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휘발되는 수업 나눔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자는 그런 좀 의도가 있었고 코로나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조금만 볼게요. 선생님이 카드를 좀 드리고서 선생님이 수업 전이나 후에 느낌이 어떠셨는지를 좀 몇 개 골라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수업 나눔에 제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 수업 나눔을 알려주셔서 거예요. 우선은 제가 갑자기 수업 촬영을 하게 됐지만 제가 첫 수업 나눔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저에 대해 새롭게 발견해 주시는 부분들, 저를 직면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 촬영에 임했는데 수업 촬영을 하고 나서는 사실 수업 마음이 좀 낙담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초등 수업이 40분인데 제가 해야 될 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내용을 하고 아이들도 들으면서 어려워.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눔도 휘발되지 않고 조금 잘 보관돼서
아, 내가 저 때 저런 나눔을 했었지. 그리고 내 수업에 대해서 저런 성찰을 했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자 조금 도전 의식을 좀 가졌었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그 전에 이제 수업만 남겨놓고 학생 인터뷰, 교사 인터뷰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수업 나눔도 좀 해서 그 선생님한테 선물로 주는 듯한 느낌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공들여서 한다고 주문 줌대로 녹화하고 현장에 제가 카메라 가져가서 요 수업자거든요. 이게 수업자고 이게 수업 나눔 진행자였는데 이분들만 따로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걸 지금 싱크를 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줌만 요새는 줌만 녹화해서 이제 앞뒤로 조금 이제 이렇게 서로 근황 토크하고 끝날 때 뭐 오늘 어땠냐 이런 것들은 조금 잘라내고 좀 본질적인 것만 딱 편집해서 요새는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나눔도 이렇게 조금 저장을 저장을 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해가다 보니까 저장을 하면서 또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유튜브에 기능이 좋은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 영상을 재생 목록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죠? 자기 계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도 수업만 뭐 10개 찍어서 올려놓겠다 일부 공개로. 그러면은 그거를 재생 목록 2022년 나의 수업 해가지고 재생 목록으로 묶어놔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네. 내가 매년 저 같은 경우 아니 뭐 어떤 문학쌤이 시 수업을 매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업을 그냥 빈번하게 찍어서 올릴 때 재생 목록에 시 수업이라고 해서 그냥 재생 목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특정 단원에 대해서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수업했는지가 역사를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의 기능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재생 목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나누기하고 타임라인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댓글로 이제 링크를 하면 좋은 게 그 링크를 했을 때 그 수업과 관련 있는 다른 자료들을 그 수업 영상 하나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지금 또 박수 치죠? 이 작년에 저긴데 올해는 이제 고프로에서 교사의 시선에 대한 그 앵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없는 상황인데 요거를 했을 때 챕터 나누기는 뭐냐면요. 뭐 아시는 분이 이미 계실 텐데 여기 설명 탭에요. 이렇게 챕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재생바가 쪼개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붐 웨커 소리 탐색이 3분까지 가는구나. 그 다음에 전시학습을 이렇게 했구나. 네. 그 다음에 비와 관련된 의성어, 의태어 찾아보기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 재생 목록만 한번 이렇게 쭉 봐도 어때요? 수업의 어떤 물리적 부분이 딱딱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볼 때도 지금 이제 비 오는 날 리듬 카논 돌림 노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넘어가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챕터 나누기입니다. 챕터 나누기는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를 치셔야 돼요. 0초에서 시작해야 돼요. 0초. 요게 무조건 들어가요. 요거. 00 땡땡 00 한 칸 띄고 제목. 네. 보통 뭐 출석 체크로 시작하겠죠. 근데 저는 굳이 이걸 또 나눠 놓은 거죠. 왜냐면 저희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인트로 저기를 넣잖아요. 이거. 네. 그렇게 해놓고 이게 있는데 그리고 규칙은 요 이제 타임 부분이 적어도 3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0 하나 있으면 적어도 3개는 있으면 이게 바가 쪼개져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나 수업 나눔에 대해서 쪼개 놓으시면 내 수업을 볼 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했죠. 내가 수업을 보다가 특정 지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24분 17조에 서로 파트를 나눠서 리듬을 치는 부분, 서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지점 너무 좋았다. 협력과 경쟁은 흔히 서로 반대 관계가 쉬운데 이것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
그 오키즈 선생님의 수업이 되게 조화와 창조의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성취를 할 때 칭찬을 해줄 때 되게 피상적인 칭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시 쓰듯이 되게 막 은유적으로. 그러면은 듣기는 좋은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고 수업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딴 얘기하다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 클릭해 볼게요. 17조 24초. 그러면 지금 17조 24초를 딱 넘어가요. 목도 풀고 그래서 네. 일도 노답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챕터 나누기는 이거고 타임라인은 댓글에다가 이 지점 좋았다. 그리고 어떤 지점은 조금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다. 선생님은 분명 수업 성찰지에서 이런 수업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신념 있는 수업과 그 수업 속에 나타난 모습은 불일치가 나타났다. 분명 선생님이 그때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냐. 지적질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물어보는 식으로 가는데 그걸 할 때 뜬구르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정확하게 의미 있는 지점을 계속 기록해 주시면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수업에 오면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 수업 나눔 때 의미 있게 했던 지점을 그냥 제가 이제 줌에 올라오는 채팅을 다 복사해서 제가 이거 여기다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줌에서 긁어가지고 계속 댓글로 붙여놓고 누가 한 얘기인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죠? 댓글과 링크. 그리고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학생 인터뷰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놔 버려요. 그럼 이 수업에 끝나고 학생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바로 넘어가요. 이렇게. 저는 대전 동아초등학교에서 학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중학교인데요? 동아중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수업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 이 수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링크화할 수 있어요. 요새는 텍스트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텍스트는 구글 덕스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링크가 생성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업 그 성찰지 썼던 것들도 다 이렇게 나오게. 네,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업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서 수업 나누면 어떻게 했는지 요것도 제가 걸어놓은 거죠. 편집해서 이거 눌러보면 그 수업을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업 나눔에 이것도 이제 온오프로 한 거죠. 여기는 이제 카메라로 수업자하고 수업 나눔자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줌화면 녹화해서 싱크를 맞춘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수업자에게 선물로 주면 본인을 성찰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주신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5분 정도만 짧게 빨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틀 안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나눔을 했었는데 이해경력 측면 도전. 수업 나눔을 계속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그 기록한 걸 가지고 조금 얘기할 것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나눔을 기록하고 컨텐츠화 해놨던 걸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수준까지 이제 온 거죠. 예. 수업 나눔의 휘발성도 좀 보완할 겸 그래서 수업 공개를 할 때는 수업 성찰지, 수업 편집, 수업 촬영하고 성찰지를 분석하고 학생 인터뷰 뭐 이런 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수업 나눔으로 갔을 때는 수업 나눔을 녹화했죠. 줌으로 했을 때 좋은 거는 녹화에 공을 많이 안 들여도 돼요. 그냥 줌 녹화 버튼 누르고 수업자하고 수업 진행자 그 핸드폰으로 하나 찍어서 그것만 싱크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냥 초반에 박수만 치시고 그렇게 해서 갖고 그게 이제 이것도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봤더니 수업 나눔 한 걸 보면서 나눔을 조금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의미 있는 그냥 망한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한번 돌려보면서 프로세스를 점검하거나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혹은 좀 더 의미 있는 수업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수업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요 핸드폰에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전사를 맡긴 다음에 그 전사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메타 분석을 했었는데 이것도 분명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논문화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텍스트로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되게 의미 있는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실천 연구를 할 때는 글로써 연구를 하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묘사를 하는 글을 써도 영상으로 보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쪽으로 갔고 그래서 전사를 하고 전사한 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유형화한다던가 그리고 더 효과적인 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리고 수업 나눔을 할 때 어떤 말은 좀 삼가해야 수업자가 잘못하면 이게 좀 방어적으로 변하거든요. 내 수업을 공개해놓고 막 힐난하고 이러면 오픈하기 싫고 내 진짜 고민을 내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도여도 단어를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안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수업 나눔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단어를 좀 조심해야 될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수업자가 수업 나누는데 표정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게 뭔가 느껴져. 그러면은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냐. 근데 그 의도와 맞게 수업자가 느꼈는지 이제 해보면 불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일치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저희가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초반에 했었고 중반으로 가서는 이제 수업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전사 안 하고 이걸 보면서 메타 분석한 걸 또 이렇게 녹음을 했죠. 여기 마이크 들고 있고 지금 보면 컴퓨터에 이렇게 녹음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선 기록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오디오든 텍스트든 영상으로든 기록하고 유튜브나 밴드 계속 이제 모아놓고 아카이브 하다 보면 내년에 갑자기 야 이거 이런 연구가 가능하겠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뭐 나갈 수 있겠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좀 그런 작업을 했고 이제 이게 과도기였다면 지금은 아예 이제 수업 나눔한 걸 해서 메타 나눔 하는 거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타 나눔 할 때 그러니까 수업 나눔 한 걸 보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나눔을 또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보통 수업 나눔이 이제 팀별로 다를 텐데 저희는 1시간 만에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2시간을 다 보고 얘기하면 4-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수업 나눔 영상을 2시간짜리 다 보고 어디를 이야기거리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 좀 잘라 오셔야 돼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라인을 찍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 하면 그 지점으로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업 코칭 연구소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해 영상 보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격려 영상 보고 소그룹별로 들어가서 막 나누고 거기에서 그룹별로 또 대표자가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해 파트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메타 분석할 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의 목적에 맞게 진행자나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한 지점은 어디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디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적으로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지점은 어디냐라고 해서 무조건 한 바퀴를 다 돌려요. 짧게라도 다 서로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수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 프로세스적으로 조금 이렇게 의사 결정이 아예 딱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팀에서 메타 나눔을 했을 때 서로 의사결정이 됐던 부분은 뭐냐. 이해 단계를 할 때 처음에 무조건 이제 수업자의 내면 상태를 묻고 들어가자 했고 수업 영상을 본 직후에 감정도 묻고 그리고 성찰지를 보면서 이해 단계를 진행하자. 그래서 아까 보면은 왜 그 성찰지 있었죠? 수업자가 수업을 쓰고 나서 했던 거 그렇게 하고 말이 프로세스 안에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수업자와 비슷한 경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얘기가 스토리로 빠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군대 얘기, 여자 자기 임신했던 얘기처럼 자기 고생했을 때 얘기로 들어가면 얘기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한 2시간간. 근데 이게 또 끊기 애매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스토리로 빠질 때 딱딱 끊고 넘어가자. 이런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있을 때는
스토리로 빠졌을 때 얘기를 끊었을 때 마음이 안 상하는데 이런 합의가 없을 때 이제 얘기 끊으면 좀 또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로 약속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격려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임키퍼 두자.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 안에 저희 프로세스 안에서 효과적인 그 방법을 위해서 서로 이제 정리되는 것들을 계속 메모해 나가고 그 프로세스 직전에 이걸 한번 보고 시작해요. 예, 우리가 이전에 메타 분석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끼리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고 들어가. 그럼 아무래도 포인트 있게 가고 효율적으로 가요. 저희 사실 학교나 가정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이 녹아나요. 이거 잘못돼서 한 2-3시간 되면. 그래서 느끼는 건 없는데 수업 나눔 한두 번 했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안 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가성비 있게 하려면 이 메타 나눔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나눔을 몇 명 이상 하느냐, 6명 이상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도 저희 안에 합의를 좀 본 게 있어요. 네, 이렇게도 했고, 그래서 뭐 이제 6인에서 10인까지 이렇게 하고 11명 이상 됐을 때는 아예 이제 글로 써서 줘버리는.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잡아가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전학공에서 2시간, 1시간 반 하는데 혁신학교에서는 거의 1시간 안에 이거 쇼부 봐야 돼요. 그럼 1시간 안에 수업 나눔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저희가 점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이제 메타 분석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으면 수업 나눔을 100개 했으면 메타 분석을 100개 다 하는 게 사실은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뭐 논문을 쓰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실천적 전문가로서 교사의 어떤 그 실천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100개를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팀 안에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거나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거의 다 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4단계가 있잖아요. 1, 2, 3, 4가 있는데 그거를 1, 2, 3, 4를 다 넘어갈 수도 있고 1단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에 대해서 1단계만 보고 갈 수 있어요. 메타 분석을. 그래서 A라는 선생님 1, B라는 선생님 1, C라는 선생님 1단계만 봐서 1단계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그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횡단적으로 볼 거냐 동단적으로 볼 거냐 해가지고 한 선생님의 수업 나눔을 깊게 종단적으로 다 볼 거냐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면 파트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면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아니면 의미별로 그 이제 메타 분석의 포커싱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메타 분석의 의미도 뭐 저희가 나름대로 좀 뭐 정리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이거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조금 뜯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참 뭐 유머적인 코드 거의 없이 되게 이제 진지하고 차분하게 진행했는데 피곤하고 졸린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질문이나 나눔, 이런 걸 좀 몇 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정 선생님, 그, 종적 나눔과 횡적 나눔이라는 그 개념이 좀, 그게 뭘까요? 이게? 네, 그 말씀을 잠깐 위해서 화면 공유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프로세스로 봤을 때 지금 수업 나눔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종적이라 하면 이제 이걸 하나를 종으로 쭉 다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러니까 A라는 선생님의 수업 나눔을 메타 분석한다 했을 때 그 선생님의 이해, 격려, 직면, 도전을 쫙 보는 거죠. 수업 나눔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직면에 대한 횡적 연구를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A, B, C, D, E, F 선생님의 직면 단계에 대한 수업 나눔 영상만 모아놓고
그날은 메타 분석을 직면 단계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에서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에 대한 메타 분석을 이제 포인트 있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도입부의 이해 단계만 하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쿠현에서 나중에는 요거를 조금 나눠서 해볼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광주 팀은 뭐 경력, 대전 팀은 직면, 저기 강원도 팀은 이해. 그리고 또 여러 좀 그런 접목하려는 좀 의도도 있어요. 수업 나눔했을 때 MBTI 성향과 아니면 뭐 애니어그램 성향과 이렇게 콜라보 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네. 거였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나 느낀 점, 나눔에 대해서 몇 분들 뭐 이렇게 좀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또 교육과정 전문가이신 임재일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또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시간 넘게 되게 주옥 같은 자료와 안내, 그 안에 경험을 공유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저도 교육과정을 전공했지만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얻어가고 내가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오늘 이 강의 주제만큼 좋은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2009년, 10년, 11년도에 똑같이 이런 걸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3년 해가지고 그 아이가 4, 5, 6학년이 올라가면서 3년 동안 시골 학교에도 영어를 공부하니까 정말 술술술술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작지만 강한 학교 이렇게 해서 베이징 대학교에 가서 세계 비교교육학회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그게 이런 녹화의 기법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안 됐었는데 아까 녹화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는데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수업 분석을 했을 때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이렇게 테마가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교사의 발문, 제가 영어과였는데 교사의 발문에 영어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모든별로 참여의 시간율이 어떤지 이런 약간 주제 안에 요소별로 나중에 시사점을 끌어내는 어떤 나름의 매뉴얼은 아니고요. 그 리스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좀 좋은 수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오늘 아까 잠깐 좀 슬라이드가 지나가서 확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화 중에 나오는 포커싱된 화제에서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는 것인지 수업 전 협의회 사전 동영상을 보고 와서 수업 후 협의회 때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가는 건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의식으로 보면 기존에는 이제 수업을 보면 체크리스트 위주로 좀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동으로 저희들의 좀 어떤 그 교사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학습 목표 진술을 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이 수업에 이제 의도한 게 뭐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나오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보면 유추해야 되는데 수업 전 성차지를 보고 오면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름을 간략하게 써놓거든요. 세안 정도는 아니지만 상호작용이 언제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도출하는 식이고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이해, 격려, 직면,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해는 관찰자가 내 기준에서 그 수업을 보는 게 아니라 수업자의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보자. 그게 이해예요, 이해. 예, 그러니까는 그게 이해고 격려는 누구나 교사는 진짜 교육적으로 아름다운 신념이나 애들한테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 나누러 하면 그렇게 진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약간 정량적인 거에 저희가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있지만 기존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많이 약한 쪽을 저희가 좀 많이 땡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근데 그 신념이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애들의 반응이 안 좋거나 내가 어떤 방법적으로 미숙할 때 내가 너무 좋은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흔들리면서 수업 시간에 다 실현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제 성찰지를 보면 아, 이 선생님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수업은 이거고 이런 수업을 의도했구나. 근데 그거랑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분명 이렇게 좋은 신념이 있고 이 수업을 통해서 애들과 상호작용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찰지에 써놓으셨는데 실제로 수업에서 몇 분 몇 초 때 장면을 보면 그거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애들이 반응이 나갔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봐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이유는 뭔 거 같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내면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서 교사의 내면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공동체적 지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좀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공동체, 그게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족인데 가족한테도 사실 이런 얘기 못 꺼내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공동체적 지지로 갔을 때 수업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애들한테 주려는 그 의도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격려해 주면서도 직면은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비춰주는 작업들을 해왔고 그런 정량적으로 이제 뭐 상호작용하는 게 몇 분인다던가 아니면 방법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좀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도전 영역에서 어떻게 도전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얘기하는 식으로 좀 많이 풀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 조금 예전에 김성준 교수님도 저희 와서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셨던 면인데 저희 약점 중에 하나가 조금 딱 일반화해서 체계화해 놓을 필요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좀 터부시하면서 내러티브 위주로 좀 가는 게 강점이자 약점적인 요소도 있어요. 지금 수업 코칭 연구소가. 그래서 그런 지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가 저희 연구소에 또 약간 조금 시대적 과제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이진아 선생님, 이준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요. 또 혹시 오늘 강의 소감이라든지 느낀 점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선생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 사기 이진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 들었는데, 안 그래도 공문에 마이크로 티칭 그 공모라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 왔었는데, 저는 오늘 공문을 열어봐서 7월 15일까지인가 뭐 이제가 기한이었는데,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이제 수업 영상을 지금 이정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수업 나눔 자료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짜도 좋고, 뭐 이제 이런 걸 보고 제가 영어과 내에서 저희 학교에서 오늘 회의를 했었는데 때마침 오늘 들어온 이 연수 내용이 그런 약간 응용할 수 있는 부분? 하다못해 카메라 배치도 이렇게 한쪽 사이드로 몰아놓는 180도 원칙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당장 다음 주에 기말 끝나면 카메라 세팅을 잡아보자고 1학년 영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수업을 안 들었으면 저는 반대로 짜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생각상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카메라를 놔야 다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까 그 말씀 딱 듣고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뭐 공모전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뭐 다른 연수나 워크숍에서는 뭐 어떤 교수님이나 이론적인 접근의 어떤 이렇게 일방적인 연설식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 같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모습들 접할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았습니다. 예, 다음 아유, 수업부터는 안 늦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우리 이진수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기 이진수입니다. 뒤늦게 카톡을 보고 아직 하고 계실까 하는 마음에 들어와 봤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인사드릴 타이밍을 못 잡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거의 뭐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와서 뭐
내용적인 이해보다도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기록, 어쨌든 기록을 남겨놨다라는 말씀하고 또 그것을 또 나중에 살면서 연구로 하시는 그 모습에서 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좀 늦지 않게 참석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영인 선생님, 네, 저기 근황과 함께 네, 저도 네. 네, 저도 육아 때문에 오늘 좀 늦었는데요. 늦게 와서 봤는데도 다시 녹화되었던 거죠, 교수님? 녹화된 걸 꼭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고요. 특히 저도 수업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몇 개 올려는 봤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이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진우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네, 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선배님들이나 또 교수님은 확실히 소감이 다르시네요. 일단 자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동기 부여가 되었고요. 이렇게 수업을 찍고 또 보고 나누고 이런 것들에 이제 내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마음에 기대도 되고 이제 좀 시동을 거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자극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지혜 선생님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메타 분석이란 말에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연구하신 선배 선생님들의 그 핏던 노력이 이렇게 열매로 맺혀져서 발표자로 나온 걸 보면서 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과 함께 과연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혜진 선생님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정말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수업 준비만으로도 되게 벅차실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방송으로 치면은 PD가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카메라맨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막 다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은 평소에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그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는 막 블로그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적어서 남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엄청 큰 마음 먹지 않고도 일상적으로도 이제 가능한 기록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수업 기록이 그냥 소소하고 간단하게 일기 쓰듯이 진행되는 것도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떤 장비와 장치를 가지고 어떤 테크닉과 기능을 숙달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그 교실에 그러니까 수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교실마다 이제 전자칠판을 설치하듯이 아예 뭔가 이제 수업을 녹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교실 공간을 이제 그러니까 설계하고 구상할 때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해외에서는 수업 분석을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 치면 우리는 진행자이고 사회자이고 이제 방송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해주고 분석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그 수업 분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코치분들이 학교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또 수석 교사 그 최근에 이 화두잖아요. 또 그런 그런 역할들이 좀 강화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맞습니다. 네.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예.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아까 이정호 선생님께서 학생이 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을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의 상황이 이러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저는 사실 요즘에 드는 고민이 그거예요. 교사가 잘 기획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그날의 그 상태와 컨디션과 그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결코 나의 의도와 목표대로 제가 그린 그림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교사가 스스로를 되게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수업 분석에서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또다시 그 교실 현장에서 그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또 변수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또 좌절되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예, 뭔가 이런 알겠습니다. 한계. 네, 그거 이따가 네. 한번 이정우 쌤이 그런 딜레마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한명 선생님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예, 일단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고 많이 노력하면서 얻으신 소중한 결과물 같은데 그것을 선뜻 공유해 주신 이정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당장 직면에 있는 그 이규철 교수님 수업 촬영 과제가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볍게 일상적으로 하실지 몰라도 안 해봤던 걸 시도를 하려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 저도 이제 공유해 주신 촬영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열심히 촬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촬영을 해보면 매년 자기의 수업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같은 단원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촬영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도 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4기 강태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요. 예, 간단한 인사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장안중학교, 중랑구에 있는 장안중학교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사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4기 선생님들이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아 선생님과 같이. 네네. 예, 우리 정유정 선생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너무, 저는 사실 장인정신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막 엄청나게 갈고 닦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통이 아닌 과정인데,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것들을 꾸준히 하신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가 수업의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업 앞에서 가장 작아지고 숨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한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들이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어떤 교사로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한 뭐랄까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현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이제 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정우 선생님. 네. 저희가 수업 나눔을 하면서 솔직히 이해 단계에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가끔 교육적인 철학이 문제로
그분의 뭔가 커다란 뭔가를 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와 직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렇게 종적 단적 연구를 통해서 많은 걸 갖고 계시니까 혹시 자기의 수업 성찰을 할 때 이해부터 직면까지 그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교사와의 수업 코칭에 좀 아주 이렇게 딱 그거를 깰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거기다 잠깐 몰아서 할게요. 왜냐면 이정 선생님 어차피 다 딜레마랑 다 묶어갖고 얘기하셔야 되니까 몰아서 하도록 하고요. 예, 그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나눌 거 있으세요? 한용 선생님 또 혹시? 네. 질문과 함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수석교사이신 우리 민병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또 감회가 새롭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장에서 수업 나누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항이 너무 심하세요. 이제 네네네. 어떻게라도 좀 갖은 그 유혹과 아니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수업 나눔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까 소속 교사 역할도 잠시 우리 김혜진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뜨끔했는데 저도 그게 계속 딜레마예요. 선생님들 그 아주 그 되게 어려운 부분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혁신이라는 말이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가죽을 벗기면 맨살이 드러나는 건데 이 수업 나눔 과정에서 맨살이 드러나는 과정은 바로 직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면은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나의 모습, 내가 했지만 의도치 않게 된 것, 뭐 나의 부족한 부분 또는 뭔가 상호작용이 뭔가 이렇게 요즘 뭐 뚝딱거린다 그러죠? 그 요즘 표현으로 뚝딱거렸던 부분. 이런 부분을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부분을 발견할 거란 말이죠. 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수업코칭 연구소 그 이정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직면에서 내가 깨닫게 된 부분을 도전 단계에서 뭔가를 내가 이제 거기에서 도전하겠다라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수업 나눔에서 내가 도전하고자 했던 것을 다시 좀 뭐 첫 번째 수업 나눔에서 했던 것들을 피드백 받아서 다시 이해, 격려, 직면, 도전을 해서 약간 이게 이제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던 직면과 도전의 과제가 다음에 수업 나눔의 형태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좀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 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 선생님도 계셨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역시 수석 선생님답게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그 울산에 계신 노복필 장학관님께서도 들어오셨는데요. 저희 주간으로 좀 파견와 계신 장학관님이십니다. 예, 그 텍스트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 저기 뭐 마이크 켜고 말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채팅창으로 뭐 간단한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복필 장학관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행복한 수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난 학생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과 이런 활동이 더 많이 공유되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다시 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남겨주셨네요.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리 임재일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연구소에서 선생님들의 역량 신장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내러티브한 질적 연구와 더불어 가시적인 변화와 성장이 드러나는 양적 연구나 실행 연구 측면이 기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참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업 코칭 연구소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의를 위해서 지역적 인프라나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안내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기술적인 문제들일 텐데 카메라 사양, 비용, 편집 노하우 이런 영상 등등 기술적인 지원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아카이브가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심정진 선생님께서 수업혁신이란 가죽을 벗기는 것, 맨살을 드러내는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병 선생님 말씀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주신 의견들과 소감을 좀 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 좀 딜레마와 고민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이정우 선생님께서 좀 정리 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또 좋은 피드백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뭐 제가 2011년도에 처음 아는 형이 그냥 같이 뭐 해보자고 해서 했다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그 의미를 그러니까는 학교에서도 이제 아까 민병선 수석님께서 말씀 잠깐 하시면서 울먹이시는 걸 보면서 충분히 이제 그려져요. 어떤 상황일지. 이제 저도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제가 이제 동의는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는 그 담임의 어떤 온도 차가 있거든요. 수업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밖 공동체나 수업 나눔의 의미를 피부로 느껴봤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 선생님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라도 같이 하려고 좀 그런 편인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수석 관련된 뭐 이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조금 관심 분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또 박수 받고 여러 선생님들이 따르는 수석 선생님을 저는 또 봐왔던 터라 또 이렇게 또 혁신 교육을 또 대학원에서 전공까지 하시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함께 하실 정도면 그 학교에서도 분명 또 소정의 어떤 이루신 바들을 또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선생님들 이야기하신 거 조금씩 메모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카메라 배치 같은 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쪽에 배치했는데 TV가 이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 고개가 이쪽으로 많이 오겠죠. 그럼 이쪽에다 놓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교탁이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또 여기 담임교사 쌤 뭐 책상 같은 게 있다 보면 삼각대 설치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고개를 애들이 더 돌리는 쪽으로 놓으셔야 돼. 반대쪽에 놓으면 뒤통수만 찍혀서 아무래도 애들 표정을 찍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표정을 잘 담을 수 있는데 역광이 너무 심하다던가 사실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TV 반대쪽에 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약간 칠판 옆쪽에 이렇게 놓으면 그래도 이제 애들 표정은 잡히는데 너무 또 180도 하랬더니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찍고 그렇게는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성찰하는데 좋은 정보가 담길 수 있게 아까 얘기했듯이 6하 원칙에 의해서 교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애들이 어떤 그 상황을 하고 있는지 잘 그 구도 같은 것들을 하시고 편집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편집하는 분은 사실은 내가 어디를 크롭한다고 하죠. 잘라내고 영상이 그 생선이 있으면 지느러미 어디 치고 어디를 이제 발라 먹을 건지를 생각하고 요리하는 것처럼 영상도 촬영을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어디를 잘라내고 어디를 편집해서 쓸 것 같다는 걸 대충 계산을 해서 찍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하다 보시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몇몇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직면을 조금 이제 직면을 가야 본질적인 수업 나눔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조금 깨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업 나눔 한 번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끌고 가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야구장에 내가 누구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첫 경험이 즐거워야 좋으니까 꼭 이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갔더니 막 대패 막 0대 11로 줘.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야구장 재미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수업난 처음 했을 때 진짜 큰 희열이 있어야 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올 거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더 그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면까지 안 가도 좋아요. 진짜 그 사람 얘기를 수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교사인데 수업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업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면까지 가려고 하다가 부작용 나는 경우를 저희는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왜?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이 있어. 근데 나는
어리고 내 내면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그걸 외면하는 게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막 어른이 야, 너 이거 지금 직면해야 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왜 헤어졌는지 직면해. 너 때문은 아니야. 막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막 몰고 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 수업의 실태를 직면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닌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혼란지대에 있어요, 내가 이미. 근데 걷다가 직면을 하라고 막 푸시를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공동체에서 왼수저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처음 했을 때, 야, 너 직면해야 돼라는 말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푸시하다 보면 어떤 애는 직면을 할 거리가 없는 애도 있어요. 왜? 내가 수업적으로 자신 있는 학년을 맡았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는 애들하고 관계도 좋아. 업무적으로도 조금 수월한 거를 해서 직면할 게 없는 애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직면할 게 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여러 선생님의 케이스가 있는데, 관계 형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직면할 이제 그 단계가 아닌데 그걸 계속 푸시하거나, 제가 항상 이제 많은 기회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이제 전학공에 이제 한 10몇 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학공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아니고 뭐 사례 나눔도 아니고 그 중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수술하려고 해서 좀 문제예요. 수술하려고. 이게 수업 나눔을 통해서 외과 수술하듯이 환부를 도려내겠다라는 마인드로 가니까 수업 나눔이 어려워져. 나는 지금 환부가 없는데 뭐 막 개복해가지고 막 뭐를 도려내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런 접근으로 가기보다는 그거는 본인이 인지해서 본인이 준비된 사람한테 이제 개복을 해야 되고 직면을 하고,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신념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계속 지지를 해줘가지고, 그럼 애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일인데도 계속 공동체적 지지를 계속 해주면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때 이제 조금씩 한 발씩 가야지.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한 번에 수술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홈트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제가 초장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늘 한 번 해서 내일 내 수업이 바뀌냐라는 식으로 가서 다 망하거든요, 전학공이. 근데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우리가 10년 하면 뭐 5번 있을까 말까요, 진짜로. 근데 출발점부터 기대를 그렇게 하고 가면은 이제 진행한 사람도 뭔가 눈물 쏙 빼고 막 감동 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트하고 헬스하고 조깅한다는 마인드로 천천히 가시고, 1년 하고 가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는 게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전학공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아닐까 싶고, 아까도 뭐 이해 단계하고 직면 단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에 저희가 이제 내러티브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 분석할 때 어떤 걸 고려하냐면 전학공의 멤버들의 관계의 그 멤버십의 유대 관계를 되게 고려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신입 회원들한테는 특히 직면 단계는 안 가도 좋다라는 저희 내부적 어떤 그 합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 사람을 깊이 격려해 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시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라인으로 아예 박제해 버려 가지고 그 수업 현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 선생님의 신념을 유치해내서,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걸 보니까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런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냐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신념을 깊이 들어주고 지지해 줄 때, 공동체적으로 지지해 줄 때 실제로 학교에서 상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열성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직면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됐던 것들을 깊이 공감해 줬을 때 저희 공동체에 진짜 그 이렇게 열성 회원으로 오시는 계기는 직면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공감을 많이 해주고 이해를 할 때 더 열성 회원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부터의 상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 아니면 그 동료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계속 들어주시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우선 첫 발을 내디딜 때
전학봉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오신 선생님 계시다는 모르겠어요. 제 경험에 국한돼서 제가 너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좀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우선은 예,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도 이제 좀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업은 역시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와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교육혁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실천 영역들을 기꺼이 고백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당한 변화가 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많은 영상들이 나왔던 것들은 그 분들 자체가 누군들 뭐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걸 또 기록까지 하고 유튜브까지도 올라가는 것까지를 다 감내했다는 것 자체는 수업 자체를 하나의 공유지 내지는 공유제로 인지하고 있고, 그런 성과를 우리가 지금 오늘 좀 맛본 것은 아닌가 생각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커 팔머의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정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함께 나왔던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눌 수 있는 용기, 그죠? 그리고 부딪힐 수 있는 용기, 들어줄 수 있는 용기, 공감해 줄 수 있는 용기, 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들이 있고, 특히 우리 이정우 선생님은 바쁜 중에도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또 용기까지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신가 생각들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기록을 할까? 그것은 좀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깊게 성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더 공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텍스트로도 할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또 훨씬 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의 확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는 동료의 과정에 초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좀 오늘 뭐 짧게 이렇게 했었지만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정우 선생님 그리고 또 함께 오늘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과 나눔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교육혁신전공 수업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거의 하나의 그 부흥회 같은 나눔의 시간들이 아마 이번 2주 동안에 펼쳐지게 될 텐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맛배기로 오늘 들어간 거예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정우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교원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회의가 또 바로 있어서 또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는 교원대에서 밤샐 각입니다. 이제부터 또 연구진 회의가 있어서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다가 우리 또 계절 학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쓰셨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네, 지금 고맙습니다. 종교사 사무실인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예, 퇴근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